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꿈이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본격 게스트 초대 북토크쇼 독감. 오늘의 게스트도 정말 완벽하신 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완벽은 책을 읽고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 최적화된. 베스트 게스트입니다. 네, 이은진님 나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웃음도 많으신가 봐요. 일단 네네. 러프하게나마 네. 자기를 꺼리실 수도 있는데 명확한 자기소개는 러프하게나마 누구신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하고 싶지만 평범이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 자기 비범하다. 음. 벌써부터 칠사표를. 네. 멋있어요. 네. 멋있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꿈이랑 어떤 인연으로? 저희의 인연은 2015년부터 시작됐고 제가 어떤 한 시인의 시를 읽고 그 시인이 어떤지 너무 궁금해서 난생 처음 시를 배우는 교실에 등록을 했어요. 오. 네. 그때 만난 친구예요. 네. 와. 근데 그 시인이랑은 별로 안 친해졌는데 그쵸. 누군지 말하면 안 돼, 우리 그치? 네네. 이 친구랑 엄청 친해져가지고 시와 술과 이딴 걸 막 논했죠. 그 가을밤부터 겨울밤까지. 네. 많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맞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 친구의 그 닉네임을 꼰뚜라 은지라고 불렀어요. 꼰트라? 처음 들어? 네. 아니 저는 왜 만난 지 7년 만에 처음 제 별명을 듣죠? 아니, 네. 제 속으로 생각하고 말하진 않았나 봐요. 그 꼰뚜라가 스페인어로 문화란 뜻이에요. 컬처. 이 친구가 이제 걸어다니는 컬처 클럽입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미술, 음악. 그 당시에 약간 미술관 업무를 해서 제가 또 많이 배웠는데. 미술관 업무요? 그건 네. 뭐예요? 네네. 예전에. 네, 그 만났을 때 당시는 아니고요. 음. 그 전에 이제 미술관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아마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꼰뚜라 은지는 처음 듣나요? 제가 계속 꼰뚜라 은지라고 불렀는데 아니 본인은 언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듣다 보니까 네. 미술관에서 어떤 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하다. 네. 왜냐하면 저도 문화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 네.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자원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술 전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미술은 좋아하는데 미술 전공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비전공자로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전시를 설명해주는 일. 이제 도슨트를 하셨구나. 네네, 전문 용어로 도슨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업무를 하다가 2년이 돼서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인턴 큐레이터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고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와, 네. 멋지다. 다재다능의 어떤 아이고. 대명사. 그리고 심지어 성우 아카데미도 다녔어요. 이 와. 친구가. 그냥 저스트 그냥 펀으로. 아니, 그러니까 어쩐지 아니라. 목소리가 이게 범상치 않았어. 그래서 사실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혹시 또 그 다음 일은, 이렇게 목소리 이런 거 하지 않으셨냐고. 그래서 우리한테 좀 발성법 같은 것 좀 알려줘요. 우리 맨날 더듬고 나는 정말 하이퍼 갑자기 되고 막 이래가지고 지적 많이 받거든요. 팁 하나만 알려주세요. 네, 팁. 잘하는 팁. 거. 팁은 많이 읽어보는 거. 소리 내서. 네, 그리고 자기의 톤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누구나의 목소리는 다 다른데 누구나의 목소리가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막 목소리가 너무 튀어, 너무 높아 이런 식으로 본인 목소리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그게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발가락 톤 좀 그러면 골라줘요. 이 친구. 골라주세요. 나는 이렇게 전문가가 골라주는 거 좋아하잖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여기 오기 전에 예전 방송하신 거를 봤는데 네. 그 발음이 굉장히 적확하게 들어오고 이 딕션이 되게 좋으시니까 정말? 정말? 나 칭찬 좋아해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전문가죠. 아니, 근데 발가락이 진짜 낭독을 많이 한 친구예요. 왜냐면 막 자원봉사로 동화책 읽어주고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 저는 근데 그 아까 많이 읽어주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많이 고친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명확한 발음을
뭐 할 일도 없었지만 했는데 애들을 상대로 이거를 읽어주다 보니까 저절로 연습이 됐어요. 네, 맞아요. 저도 뭐 그런 알바를 좀 해야겠네요. 낭독 알바. 자원봉사. 네, 자원봉사가 자원봉사. 생각보다 알바하면 안 돼. 알바 갑자기 생기지가 않아요. 아, 네, 자원봉사. 생각보다 찾아보시면 기회가 네. 많습니다. 맞아. 아, 그래서 그래요. 저도 연습. 연습만이 살 길이다.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가시면 아.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분들이 읽고 싶어 하시는 책을 낭독해서 녹음을 해놓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실은 말씀하신 성우 아카데미를 하기 전에 그거를 먼저 했었고 그걸 하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재밌고 뜻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우 아카데미도 하게 하고 나도 와. 좀 배우고 싶네요. 네. 뭔가 얻는 게 되게 많았던 맞아, 것 맞아. 같아요. 네. 나도 내 목소리 찾고 싶다. 네, 집에서 찾으시고요. 아, 그리고 지금 1월이 아직 안 갔습니다, 여러분. 뭐 새해 각오 같은 거 말할 때 요때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게스트 새해 각오, 뭐 모토 이런 것 좀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있나요? 저는 사실 이제껏 그 30년 넘게 살면서 그 삶의 모토 이런 게 없었어요, 한 번도. 그래서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한 1주 전에 문득 생각한 약간 표어 같은 느낌의 제 스스로의 다짐. 네. 그 약간 그 교실에 가면 그 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 스스로의 다짐을 좀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한 게 있었는데 마침 오늘 그걸 물어보시니까 되게 나 부끄러운 얘기긴 쫓직게네. 한데 그래서 표. 제가 이제 생각한 제 이제 삶의 당분간의 모토는 정말 표어 같은 표현이긴 한데 그 사랑으로 정제된 마음, 다정으로 정제된 태도입니다. 이 시인 맞네. 잠깐만. 시공만 사람 아니, 맞아. 사랑으로 정제된 마음, 그다음에 다정으로 정제된 태도. 정제된 태도.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 이거 서야 적어야 되겠어요. 네. 이거 진짜 모토로 저도 삼아야 되겠어요. 와. 근데 왜 다정이에요? 다정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뭐 친절? 뭐 이런 건 쓰는데. 저는 다정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리와. 이게 그 말이 되게 쉬운 단어긴 한데 이 다정함을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배려심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네, 경청의 자세나 맞아요. 아니면 나의 좀 의견을 좀 죽이는 나 스스로와의 좀 싸움도 좀 필요하고 에너지도 굉장히 필요한 맞아요. 영역인데 이 다정함이 되게 굉장히 사소한 거잖아요. 네. 슈퍼마켓에서 누군가 계산할 때 다정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뭔가 일을 할 때 업무 영역을 얘기할 때도 다정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정은 어디에든 산재되어 있는데 누구든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다정이 어디선가 맞닥뜨리게 되면 그 다른 사람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생각을 말이 좀 벅차하긴 한데 어쨌든 상대방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기분 좋고 행복한 순간들을 보내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아니 벌써 득도하면 어떻게 이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나머지 삶을 그려내는 젊지 어떡하라고. 않습니다. 와요. 진짜 어디 표로 써도 되겠어요. 진짜. 멋지다. 멋있어요. 박수. 저희 독감 표로 바로 급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데요. 네, 좋아요. 외워보세요. 사랑으로 정제된 마음, 다정으로 정제된 태도. 저 잘해옵니다. 예, 됐습니다, 이제. 근데 하루 있다가 물어보면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독감도 사랑과 다정함으로 정제된 마음과 태도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책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2번 음악 틀어주세요.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김완 작가님의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소개시켜줬는데 소개시킨 이유는 좀 나중에 듣고 책 소개를 먼저 해볼까요? 우리? 왜 나중에? 아니 어떤 청취자가 책 이름 말하고 바로 정보를 좀 줬으면 좋겠대요. 너무 궁금하대요. 그런 제보를 받아가지고 책 정보와 저자 소개를 먼저 하고 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 볼까요? 이 책을 딱 그 뒷면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군가 홀로 죽으면 나의 일이 시작된다. 죽음 언저리에서 행하는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서 수많은 언론이 집중 조명한 어느 특수 청소부 에세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누군가 홀로 죽는 집,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집, 오물이나 동물 사체가 가득 찬 집, 쉽사리 볼 수는 치울 수도 없는 곳을 청소하는 특수 청소업체 하드웍스의 대표 김한의 특별한 죽음 이야기입니다. 1장은 픽션이라고 생각될 만큼 비현실적인 현실 이야기고 네. 2장은 특수 청소부로서 느낀 힘듦과 보람으로부터 귀신 이야기 등등의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그려집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으로 특수 청소부의 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책입니다. 발가락. 네, 딕션 어떻나요? 네, 딕션이 너무 좋네요. 좀 긴장됐어요. 아까 딕션 얘기하니까 막 말이 막 꼬이면서 자료도 너무 좋고요. 귀에 네. 쏙쏙 들어오는 감사합니다. 알림 감사해요. 네. 제가 항상 저자 소개를 하는데 이것저것 막 뭐 적어오는 것보다 그냥 이걸 읽는 게 좀 좋겠다. 네네네. 예, 왜냐면 작가님이 자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심플하게 하셨으니까 이거를 한번 딕션을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찾아서. 네. 김한, 서울에서 태어나 부산에서 자랐고 대학에서 시를 전공했다. 출판과 트렌드 산업 분야에서 일하다가 전업 작가로 살고자 30대 후반에 돌연 산골 생활을 했다. 그 후 취재와 집필을 위해 몇 년 동안 일본에 머물며 주근이가 남긴 것과 그 자리를 수습하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동일본 대지진을 겪은 후 귀국하여 특수청소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여 일하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맞닥뜨리는 죽음 현장에 드러난 인간의 삶과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입니다. 이 책이 죽은 자의 집 청소인데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서점에 너무 딱 봤거든요. 이 진짜 죽은 자의 집 청소일까 아니면 이게 메타포일까? 근데 진짜라서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책 중간에 이 작가분이 쓰신 거 보면 취재 요청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너무 이제 특수 업종이다 보니까 시나리오 쓰는 뭐 지망생들, 그냥 뭐 언론, 그냥 뭐 다큐멘터리 작가들, 왜냐면 그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저희한테 추천하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은지 씨. 네. 꼰뚜라 은지 씨. 지금 이제 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점에 이게 굉장히 유명하고 이미 읽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약도 엄청 걸려 있어요, 도서관에. 저는 사실 그 출판가의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정말 없어서 제가 그냥 읽고 싶은 거를 많이 읽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서점을 가서 그냥 서가를 이렇게 쭉 보는데 똑같이 이 제목과 이 내용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표지도 굉장히 제 좋아하는 뭔가 깔끔한 표지에 일단 시선을 붙잡아서 안에를 쓱 봤더니 그 누구나 되게 흥미를 느낄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생경한 또 우리에게 좀 터부시됐던 죽음이라는 것과 서비스가 어떻게 연결이 되지? 장례사 말고는 장례지도사 말고 또 뭐가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이 책을 읽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구입을 했고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라는 거는 아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걸 방송에 나와서 소개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건? 그거는 일단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았고 물론 이분이 이제 에세이에서 경험한 것들을 많이 적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가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다르고 이런 것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은 이것을 이제 유명은 해졌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이걸 좀 표면에 올리고 싶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완전 잘 썼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평가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책 속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진짜가 담겨 있는가를 저는 진심. 좀 보거든요. 진심을. 근데 이 책은 진짜 전부가 다 있어요. 글빨면 글빨, 진정성이면 진정성, 웰메이드. 장난 아닙니다. 진짜 왜 떴는지 알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친구에게 말하듯 이 책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보는 시간이죠. 네. 이 책을 말해줘 시간이에요. 아 제목 정하셨나요? 네, 제가 박정했어요. 네, 이 책을 말해줘. 괜찮은데요? 네. 발가락. 네. 그거 무슨 책이야? 하얀 책이네. 뭐야? 이 책은 그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볼 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 죽음을 맞이한 집의 풍경을 담담하게 글로 만날 수 있는 책이야. 괜찮았나요? 괜찮았네요. 네. 담담하게. 비슷하다 느끼는 게 저도 왜 이렇게 담담하지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꿈이 무슨 책이야? 이 책. 연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색하다, 연기하니까. 네가 말이지 청소하기 싫잖아. 어우, 말 안 보해. 근데 내가 이 책을 딱 읽고 한 일이 뭔지 알아? 화장실 청소했어. 그래,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나 자신에게 청소를 서비스하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책이야. 괜찮은 책이네. 나 자신에게 서비스하고 싶다. 그래서 진짜 뭔가 각성이 된다고 할까? 그런 락스 냄새가 확 나. 느낌이. 각성 락스. 좋은 각성 락스 냄새가 나는 책. 각성 좋네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여기에 그 경제학으로 인한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일 생경했던 대목이었어. 네. 생산물로 대상화하지 않으므로 시간적으로는 생산과 동시에 공간적으로는 생산된 곳에서 소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즉석에서 소비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석에서 청소를 해야 돼 우리는. 마음에 와닿았나요? 네. 두구두구두구 이제 게스트 차례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남겨진 것들에 대한 이야기. 네. 네, 항상 결정판은 게스트한테 나온다. 그렇네요. 남겨진 것들의 이야기네요, 진짜. 너무 짧았나요? 아니요, 맞아요. 저희가 긴 거예요. 사실 연기를 하니까. 죽은 자의 집 청소, 남겨진 것들의 이야기. 담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하기 전에 노래 한 곡을 듣고 한번 들어갈까요? 네. 어떤 노래를 추천하실래요? 저는 그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항상 도망가고 싶거든요. 책과 관련 없이 자기 책과도 마음. 관련이 있죠. 책과도 관련이 있고 글쎄요. 그 책이 남겨진 것들이라고 하면 도망가자의 그런 뉘앙스는 남기고 있는 사람들의 매일 느끼는 감정이 네. 아닐까요?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도망가고 싶군요. 뭐 그렇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은 굉장히 이렇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다 때려치고 다 남겨두고 그냥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책은 이 노래는 도망갔다가도 잘 다시 돌아오자라는 그런 위로가 담겨 있어서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을 때 도망갔다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노래 같아서 네. 궁금하네요. 가사를 좀 들으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노래가 진짜 도망가고 싶네요. 자, 죽은 자의 집 청소 김한 작가님의 책인데 이제 우리 게스트가 어떤 것이 인상적이었는지를 좀 짚어볼게요. 네. 페이지를 어디 갈까요? 알려주시면 네네. 우선 이제 저는 3가지 에피소드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이제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아우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특수청소업을 하면서 이제 사자의 집을 가는 거죠. 사자의 집을 가서 남겨진 것들을 이제 보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의 취향이나 가치관이나 생활이 드러나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책의 가장 앞쪽에 배치된 에피소드인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어떤 여성의
집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읽었던 책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18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조금 읽어보면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 참 소중한 너라서, 행복이 머무는 순간들, 아주 조금 울었다, 내 마음도 모르면서 라는 이제 책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책인데 쭉 읽어보니 뭔가 흐름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자도 역시 이 책들이 관통하는 내용을 조금 이해해 보려고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런 책을 읽었다라는 것은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좀 얻고 싶기도 했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 조금 하고 싶기도 했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사실 저 역시도 또 누구나 또 나는 왜 이해되지 못하지? 나는 왜 나를 잘 모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서 이 책의 목록들을 한번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네. 네, 제가 그 이어서 조금 보면 제가 이제 그 저자의 마음을 좀 읽어볼게요. 모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책이다. 서점에서 이 책들을 발견하고 집 혹은 집이라 불리는 캠핑장에서 읽기 위해 값을 치르며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텐트 안 램프에 불을 밝히고 문장을 읽어나가며 그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렇게 쓰고 있는 그러니까 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스스로 목숨을 했는데 집에 텐트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진짜 예전에 같이 일했던 PD가 집에 텐트 쳐놓고 사시거든요. 그냥 네.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 왜냐면 이분은 너무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여행 가고 가는 것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거 갈 수 없으니까 텐트 안에서 자고 그러죠. 왜 그 패러사이트에서도 애가 텐트 안에서 막 자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애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애들은 뭐 어쨌든 자기만의 공간이 집안에 없으니까 이렇게 좁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른이 어른들도 특이한 거죠. 가끔 그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캠핑 라이프 읽으면서 그 당시에 무슨 텔레비전에서 이런 게 나왔나? 이런 걸 따라하고 싶도록 아니면 그 당시에 되게 캠핑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나? 막 그러면서 특이하다. 그런 사람이 또 있네. 막 이랬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집이고 내가 집에 있지만 집 역시도 내가 마음 편한 곳은 아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도 또 내가 편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서 캠핑을 차린 게 아닐까. 집이 제일 불편해요, 저는. 저는 저의 반대말이 집이라고 그때 얘기했잖아요. 전 집이 제일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텐트 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해돼요, 텐트 치는 게. 근데 집이 편한 사람들이 있죠. 집이 편하죠, 은지 씨는. 저는 네, 편합니다. 근데 집을 가봤는데 집이 예뻐. 너무 편해서 살짝 괴로운 것도 좀 있어요. 괴로운 게 뭐예요? 이제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이 저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실 청소 언급을 얘기하잖아요. 청소를 하고 나면 마음 깨끗해진다. 저 청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집에 있으면 계속 청소를 하게 되는구나. 네. 청소, 정리, 설거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최근에 습진이 생겼어요. 너무 집에 있어가지고? 네. 너무 집에 있다기보다는 집에 있는 동안 너무 그러니까. 밀도 있게 정리를 해서 왜냐면 요즘 집에는 시간들이 기니까 물이 마르질 않아서. 그래서 내가 은지 씨랑 같이 사회자고 프로포즈 했어요. 근데 제가 청소 싫어하거든요. 정말 싫습니다. 네네, 타인 거 사는 삶을 그렇게 말하면 쉽지 정말 않죠. 싫죠. 네네. 혼자 청소 다 해야 되는데 그럼요. 청소 좋아한다 그래야지. 그래야 같이 살지. 아니 그래도 까였어 지금. 같이 살자는데 싫대잖아. 지금 1초도 생각 안 하고 싫대잖아. 뭐 캠핑을 차리실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어요. 이미 늦었어요. 네,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남겨진 책들의 목록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또 어떤 게 인상적이었나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인상적인 게 분리수거라는 챕터의 내용인데요. 네네. 이제 또 역시 고립사를 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죽기 전에 분리수거를 아주 깔끔하게 하고 돌아가신 사자의 집에서 이제 저자가 느낀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을까?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이 집의 경비원과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 다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게 기억하는 사람이 왜
세상을 등졌을까 스스로. 그러면서까지도 분리수거를 했을까. 굉장히 여러 대목에서 굉장히 포인트가 저를 너무 맞아요. 자극해서 제가 그냥 울어버리고 말았던 챕터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저자도 이제 똑같이 강조하고 싶었던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27페이지를 보시면 자신을 죽일 도구마저 끝내 분리해서 버린 그 착하고 바른 심성을 왜 자기 자신에겐 돌려주지 못했을까? 왜 자신에게만은 친절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 오히려 그 바른 마음이 날카로운 바늘이자 강박이 되어 그녀를 부단히 찔러온 것은 아닐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그 저희가 작년에 읽었던 애도하는 사람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맞아요. 이 김한 작가님이 애도하는 사람의 흉내를 낸다면 여기서 이 청소부한테 애도하는 사람이 3가지 질문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어떤 감사하는 일을 얻었냐, 그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좀 물어봐서 제대로 애도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무슨 뭐 죽은 사람 뒤 캐묻는 것 같아서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애도하는 사람에 의하면 애도를 하기 위한 정당한 자료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 좀 더 궁금해서 알고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꾸미가 말하는 포인트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 살짝 했거든요. 이 분이 이제 어쨌든 청소업을 하시니까 가서 청소를 하고 이분이 이제 그 살림살이를 보면서 어떤 분이었을까 상상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일인데 살짝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챕터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 네. 살짝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소설이라면 진짜 했겠지. 그쵸. 담담은 한데 음. 그냥 담백하게만 쓰셨더라고요. 감정이 약간 실리지 않은. 예. 그래서 저도 그 생각했어요. 책을 쓰려고 마음 먹지 않고 그냥 일상이 갔는데 그 일상을 되돌아보고 그냥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만약에 책을 쓰려고 마음 먹었다면 더 취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쓰면 또 힘들어서 못 썼을 수도 있어요 책을. 너무 이제 마음이 가다 보면 네, 저도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무튼 비슷한 생각을 은지 씨도 했나요? 네, 있고요. 그 책의 곳곳에서 이제 저자가 본인의 그 스탠스를 좀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이제 이 사자의 사연이나 감정에 이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것들을 보면서 어쨌든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유추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 이런 사람일 거야. 아까 저희가 마치 책의 목록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라고 생각하듯이 맞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사실과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배경 지식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그런 예측이나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들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책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도 팩트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거에 근거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이.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오해받았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사람의 상상력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떻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난생 처음으로 얼마 전에 낙원상가를 갔어요. 왜냐면 뭐 좀 악기를 사려고. 그런데 이제 낙원상가 가서 악기를 이렇게 수성운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거기 사장님이시겠죠? 아니면 점원이나 어머 트로트 하시려고요? 다짜고 짜고 그래서 제가 트로트라는 장르를 좋아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그 장르를 좋아한다면은 그게 칭찬으로 들렸는데 순간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틀틀거렸어요. 내가 트로트 할 것 같아? 이러면서 그랬더니 아니 저분들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했겠지. 아니, 그리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야.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트로트가 유행이라 가지고 그걸 입문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몰라요. 그 당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까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맞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생각해 주세요. 네. 아니 생각해주는 게 충격받지 마세요. 네. 그 물어보시는 분의 경험치입니다. 네. 마무리는 그렇게. 자, 그러면 우리 책 얘기 속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음. 가격이라는 챕터. 그러니까 이 책의 장으로 따지면 2장에 본인이 책 이제 몇 페이지죠? 페이지로 따지면 190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갔네요. 네, 특수 청소업을 그러니까 1장은 앞에는 사실 조금 감성적인 에피소드 위주로 다뤄져 있다면 2장은 실제 특수 청소업이라는 좀 남다르다고 얘기해도 그쵸. 될까요? 남다르죠. 네, 별로 좀, 없으니까. 네, 특별한 이 책에서 말하는 죽음 원저리에서 행하는 특별한 서비스를 행하면서 이제 겪게 되는 정말 실질적인 팩트들이 많이 적혀져 있는데 지금 190페이지에 있는 에피소드는 죽음 전에 전화를 한 거죠. 전화를 해서 어쨌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서비스 가격을 지불하고 받게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한 견적을 문의를 하는 전화였어요. 그래서 이 저자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죽게 되면 이걸 척승도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그 상정하는 거에는 견적이라는 건 여러 조건이 따라붙잖아요. 언제 죽었고 어디서 죽었고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이고 이제 꼬치꼬치 캐묻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죠. 뭐 죽었다 칩시다. 그래, 맞아. 언제 죽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자도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 결국 한 일주일 뒤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서 결국 그분은 세상을 등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통한 분이 네. 이 분이셨죠. 마지막 작가분이. 목록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죄책감과 함께 이러한 본인이 특수 청소업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제 휘몰아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는 또 이제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눈물을 흘리게 됐는데 맞아. 몰입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이 가격을 물어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몰입이 됐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가고 난 뒤에 누군가가 이걸 치우게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걱정하는 맞아. 그 마음은 어땠을까? 네. 그런데 또 막상 이걸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본인이 필요한 답은 얻지 못했어요. 넘버 얼마가 들 거다라는 거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업은 누군가 죽어야 발생하는 서비스고 본인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이라기도 해서요. 197페이지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은지 씨가. 네. 제가요? 네. 네.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제일 잘 읽어, 걱정 마. 네. 자살을 결심하고 그 뒤에 수습할 일을 염려한 남자. 자기 죽음에 드는 가격을 스스로 알아보겠다며 전화를 건 남자.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사연이 있기에 한 인간을 마지막 순간으로 밀어붙인 것만으로도 모자라 결국 살아있는 자들이 짊어져야 할 죽고 남겨진 것까지 미리 감당하라고 몰아세울까? 나처럼 온갖 일을 겪으며 매사에 동요가 없어진 무감한 자보다는 좀 따뜻하고 인간적인 사람과 대화하는 편이 낫지 않았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건 전화였다며 말이다. 죽은 자의 집을 치우는 견적을 정확히 내겠다며 내가 건넨 질문 하나하나가 아직 살아있는 그의 가슴 곳곳을 예리하게 찔러대는 송곳이 되지는 않았는지, 건넨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의 죽음을 실감케 하는 비정하고 뼈저린 암시가 되지는 않았는지 그저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개 들 염치도 없다. 신이 계신다면 그 남자가 생전에 의지하고 믿었던 신이 어딘가에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그 품으로 불러 단 한 번만 따스하게 안아주실 수는 없는지.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장이랑 2장이랑 이분이 쓰신 어떤 스탠스, 태도가 좀 다르게 느껴졌는데, 1장은 엄청 잘 쓰려고 한 땀 한 땀 진짜 막 이렇게 떴다면, 2장은 그냥 성기게 뜨개질을 했어요. 자기에게 어차피 경험담 쓴 거니까. 그래서 되게 편하게 썼다. 2장은 되게 편하게 술술술 썼다면, 1장은 그냥 막 진짜
엄청 고인들여 썼다. 문장 하나하나. 문장 그렇지만 태도는 좀 관조적으로 네, 관조적으로 쓰셨고 네. 이 장은 약간 감정이 실려가지고 심정이 실리고 자기 얘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감정이 실려가지고 오히려 저는 뒤에가 더 편했어요. 읽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다가 뒤에가 그러니까 쭉 읽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은지 씨가 또 읽으니까 또 먹먹해지네요. 그러니까 제가 분위기 확 바꿔볼까요? 그러면 네. 좀 볼륨을 좀 들어주실래요? 저 헤드폰에 너무 볼륨이 커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발가락이 별거 다예요. 네. 바빠요. 그래서 네, 바빠요. 개인적으로 제가 뭘 많이 시키는데 잘해요. 좋아요. 창의적이지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시키는 걸 잘하는데 잘해요. 제가. 네. 뒤에 그 은지 씨가 네. 뒤로 넘어갔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뒤를 보면 똥 얘기를 너무 열심히 쓴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럽지만 또 백미예요, 이 책은. 꾸미가 그 화장실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하셨기 때문에 이 책 안 읽고 화장실 청소 안 한 사람 있을까? 했지, 화장실 청소. 저는 뭐 언제나 하기 때문에. 잘못 질문했네. 잘못 질문했네. 발가락 했지? 했죠. 안 할 수가 없죠. 저 그래가지고 유튜브 이제 찾아보잖아요. 요즘은 뭐 지식의 창고니까. 그래가지고 매직 블럭으로 아무나 다 닦으셨겠지만 매직 블럭으로 욕실에 있는 유리를 다 닦았어요. 곳곳에 있는 타일과 유리. 완전 깨끗해지더라고요. 마음의 창이 밝아지는 느낌. 그래가지고 근데 이 청소는 또 하다 보니까 아무도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더러워지고. 좋아요. 발 뒤꿈치 들고 다니고 화장실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218쪽에 보면 똥에 대한 이제 그 어떤 분이 오피스텔에 있는 화장실을 좀 청소해달라고 부탁하셔서 갔는데 그 변기가 차고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본능이라는 램프에 불이 켜지게끔 하는 상태를 제가 좀 여러분들 느껴보시라고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본능이란 램프에 순식간에 불이 켜졌다. 뚜껑을 들어 올리자마자 빛의 속도로 다시 닫혀버렸다. 방금 내가 본 것은 무엇인가? 변기는 그냥 막힌 정도가 아니라 똥을 비롯한 오물로 정상까지 가득 차 있었다. 얼핏 본 양상 그 두루뭉술한 피라미드 같은 형태로 짐작해보면 똥과 휴지로 이미 변기가 막힌 상태에서 그 위에 싸고 또 싸서 겨우 넘치지 않을 만큼 차오른 채로 굳어버린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버린 탓에 냄새가 정점을 찍고 반감기를 지나 오히려 미미해졌다는 점이다. 그 다음 문장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네. 백완공의 조상을 초빙해도 이 심각한 변기 앞에서 고개를 가로젓고 뒷걸음 칠 것이다. 결국 이 사태를 해결할 자는 판도라의 상자를 처음 연 무모한 짓을 저지른 사람이다. 어쩔 도리 없이 방독 마스크를 고쳐 쓰고 변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무장갑을 낀 양손으로 똥을 걸어모아 봉지에 옮겨 담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아직 변기에 든 똥을 퍼내는 도구가 발명되지 않았다. 나라면 누구보다 먼저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할 텐데. 저요, 참여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읽어보실래요? 아니 그냥 그만 읽어요. 이거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 똥을 펐어요. 똥을 푼 얘기예요. 근데 이 챕터는 응아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변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 전에 보면 또 소변을 페트병에 집착적으로 담아 수천 개의 페트병 비우는 또 그게 나오잖아요. 그 챕터에서 그 의뢰하신 사람이 나는 더 나쁘다고 생각해. 네, 맞아요. 네. 잘 모르면서 한 10개 정도 페트병에 담아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낚았잖아. 그랬잖아. 그랬는데 가보니까 5,000개가 있어. 5,000개. 와. 세상에 변태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냥 비우면, 그러니까 똥은 퍼내면 그만이고 뭐 하지만 소변
이렇게 이제 설명에도 나오지만 그걸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딱 열자마자 마치 샴페인처럼 숙성된 소변이 이렇게 천장까지 튀어오른다라는 그런 걸 보았을 천장으로 때 튀어오른다. 네, 와. 진짜 정말, 그거는 냄새를 상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네, 상상이 배설물. 되잖아요. 근데 네. 너무 되잖아요. 그리고 앞에 되게 잔인한 내용이 많았던데 잔인하죠. 잔인. 고양이를 아, 우리에 가둬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는지 열 동물 마리를 농장처럼 네. 공장처럼 공장처럼 네, 맞아요. 해가지고 실험을 했는지 뭐 위가 다 타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뭐 동물보호센터에 뭐 전화하고 신고하고 막 이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죽음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청소에 대한 얘기는 저는 후각 냄새와 정말 밀접하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네. 마지막에 가장 이제 제 뇌리에 남았던 단어 두 개는 네. 냄새하고 고지서였던 것 같아요. 아 냄새하고 네. 고지서. 이 냄새라는 게 아까 아, 말씀하셨던 네. 소변, 대변, 고양이 사체 이런 것들 네. 플러스 죽음 이후에 음. 찾아오는 정말 이 사체의 네. 부식과 부패 로 네. 말미암은 그런 여러 쓰레기 네. 이렇게 남겨진 것들이 풍겨내는 것들이 결국 냄새로 남는데 네. 이 냄새를 정말 잘 적확하게 본능적으로 아시는 분이 이 저자이실 맞아요. 거예요. 네, 가장 많은 네. 케이스를 보셨을 거니까. 맞아요. 근데 이 냄새가 알리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시그널인 것이고 또 하나 고지서는 대부분의 이제 고립사는 어쨌든 죽음 이후에 계속 네. 이제 오랜 시간 발견되지 않고 방치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정기적으로 날라오는 고지서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걸 발견하는 장면이 여러 챕터에서 계속 등장을 하는데 네. 그것들은 마치 그러니까 고지서. 냄새가 알려주고 싶지 않아도 알아채는 것과는 다르게 고지서는 제발 좀 알아달라고 아, 네, 하는 좀 애처로운 아. 모습 같았어요. 저는. 아, 그래서 이 두 맞아. 가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아. 많이 남지 않았나. 맞아요, 맞아요. 저도 여기에 뭐 썼어요. 여기다가 고지서라는 걸 썼어요. 우편물. 가난한 자에게도 넘쳐나는 것이 우편물이다. 맞아요. 뭐 전기 끊고 가스 끊고 이런 거. 아, 음. 근데 제가 이 6페이지에 제가 요즘 냄새에 좀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뭐 비대면 시대라는 게 솔직히 냄새 없는 관계 시대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보면 채취를 느끼잖아요. 이 향수 냄새라도. 맞아, 근데 우리는 비대면을 만나면 진짜 무향 세대거든요. 그게 너무 저는 싫어요. 전 냄새를 맡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냄새 나는 책이 좋아요. 이렇게 막 후각에 대한 얘기가. 근데 여기 6페이지 보면은 냄새를 여과 없이 제대로 맡는 것. 그 사실적인 측정이 이 일의 세부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기준이 되기에 이때만큼은 코를 가리는 어떤 종류의 마스크도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을 탁 열었을 때 마스크를 안 써. 견적을 내는 거야. 이 일이 이거 장난 아닌데 측정을 하는 거야 여과 없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방독 마스크를 써야 돼 아니면 무슨 마스크를 써야 돼. 마스크 방지는 마스크 쫙 열면 마스크 종류가 쫙쫙 있는 거지. 근데 이 냄새를 측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이 된다는 말이 청소부의 진짜 프로페셔널의 끝장 같아요. 맞아요. 좀 셰프보다도 어떻게 보면 멋있는. 아니 그 꾸미가 지금 그 얘기를 해서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보통 쓰레기를 이제 집에서 버릴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던 시대에는 살짝 숨을 참으면서 버렸어요. 맞아. 근데 요즘엔 마스크를 기본 쓰고 있으니까 진짜 그거를 맡을 일도 없고 뭐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네. 쓰레기와 같이 이렇게 네. 냄새나는 쓰레기와 네. 그렇군요.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제 얘기하시니까 저도 이제 97쪽에 보면 그 얘기도 또 있어요. 죽은 사람이 몸에서 얼마나 많은 액체와 맞습니다. 오물이 맞아요. 나오는지 네. 이거를 종류별로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쪽으로 갔구나. 안전 발가락을 오늘 저는 아주 대책에 이제 그쪽으로 갔다. 97페이지 포커스가. 포커스가 네. 알았어.
네, 저도 이제 여기 중간부터 한번 볼게요. 네.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같은 심혈관계 질환이나 폐색전증 같은 허파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 2, 3일만 내버려 두면 엄청난 양의 피와 액체가 몸에서 쏟아져 나온다. 목을 메고 숨을 거두면 직립한 채로 늘어진 사체가 근육을 조절하는 힘을 잃은 탓에 온갖 오물을 배설해 놓는다. 인간의 육체는 유기적인 화학 공장과 같다. 아, 네. 그렇군요. 죽으면 박테리아 증식해 네. 장기가 네. 불어오르고 풍선이 팽창하다가 폭발하는 것처럼 네. 복부가 터지고 온갖 액체를 몸 밖으로 쏟아냅니다. 그래요. 이런 그 영화처럼 죽으면 이렇게 하얗게만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네. 사실은 이런 거는 저희가 쉽게 접할 수도 없거니와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맞아, 알고 싶지가 있잖아요. 않아요. 네, 왜냐면 죽음은 터부시되어 있었고 굉장히 터부시되거나 극과 극이었던 것 같아요. 혹은 굉장히 존엄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현실적인 과정은 생각하지 못했었던 거죠. 제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제가 어렸을 땐 정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는 거. 근데 자살이라는 방법도 있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런 유행이랄까? 그러니까 저희들 사이에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같은 것들 좀 돌았는데 가장 예쁘게 죽는 방법은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뭐야? 죽는 방법은 뭐 애들이 이런-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지를 할 수도 없고 중시를 할 수도 없는 그냥 가치관이 아직 조금 덜 형성돼 있어서 그냥 호기심만 남은 죽음에 대해서 그런데 죽음은 굉장히 무섭고 아플 것 같다라는 그냥 막연한 생각. 근데 그럼 안 아프고 안 더럽게 예쁘게 죽는 방법이 뭘까?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1위가 그거였어요. 목 떨어지면 떨어질 때 아프지 않을까요? 뭐 목을 조르면 뭐 목이 아프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백합을 방 안에 백합을 가득 놓고 죽으면 거기 이제 백합에서 나오는 어떤 독성. 독성 뭔가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게 다량일 경우에는 죽음까지 몰아갈 수 있고 일단 상황이 그리고 어쨌든 꽃에 둘러싸여 있으니 괜찮다. 죽음이 발견이 돼도 괜찮다. 하얗게 질린 얼굴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이다라는 굉장히 유언비어 같은 그런 게 그냥 오페라의 한 장면 같고 그런 걸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제 안에 막연했던 어떤 죽음, 자살 그런 것들의 실체가 밝혀지는 느낌. 네, 그래서 이제야 나는 죽음을 조금 생각하고 맞닥뜨릴 수 있는 나이가 됐나 혹은 그런 사회가 됐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죽음의 어떤 현실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좋다는 챕터가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그 편지글이 너무 좋았다고 모두 다 느꼈을 것 같아요. 편지글 좋았던 거는 그거를 또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이 책 전체 챕터에서 그 어조가 다른 챕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편지체로 쓴 챕터가 있는데 122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사랑하는 영민 씨에게라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사자에게 남기는 편지예요. 이 편지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 사자가 어떤 환경에 계시다가 어떤 사유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남겨진 것들로 유추해 보았을 때 사자는 이랬을 것 같다라는 이제 본인의 저자의 그런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편지로 담은 건데요. 사실 동갑내기였어요. 망자가 맞아요, 동갑내기여서 나는 친구인가? 그 처음에. 원래 아는 친구가 뒤에 또 친구야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반전이 그건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몰입이 많이 돼서 감정적으로 좋았던 혹은 많은 메시지를 저한테도 남겼던 챕터 같았는데요. 특히 뭐 문장이 좋았던 데가 있나요? 문장이라기보다는 전체, 그러니까 편지이기 때문에 전체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린다라고 하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전달은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편지는 굉장히 깁니다. 6페이지 정도의 편지지만 제가 조금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5페이지부터 잠깐 시작하는데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온 여러 사연은 이윽고 거대한 봉투에 담겨져 몇 주 동안 여러 폐기물 처리 시설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한 줌도 못 비치는 보잘것없는 회색 재가 될 것입니다. 바람이라도 불면 그마저도 오간데 없이 흩어져 결국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겠죠. 그런 생각이 들면 때때로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제가 심란한 이유는 어쩌면 이미 거기에 없는 무언가를 여전히 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안녕하신지요? 이곳을 치우며 우연히 알게 된 당신의 이름과 출신 학교, 직장, 생년월일이 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요? 그것은 당신에 대해 어떤 진실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치우면서 한 가지 뚜렷하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이곳에 남은 자들의 마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버리지 못한 신발 상자 안에 남겨진 수많은 편지와 사연을 그 증거로 제출합니다. 또 당신이 머물던 집에 찾아와 굳이 당신의 흔적을 보고 싶어한 아버지와 어머니, 홀로 방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당신의 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직 당신이 살아있을 때 병에 걸려 고통받으면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은 절대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지워질 테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의 유산만은 누구도 독점하지 못하고 또 다른 당신에게, 또 다른 당신의 당신에게 끝없이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디 이 사실 하나만은 당신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모자라고 부끄러운 글얼을 붙입니다. 당신이 머문 곳을 지운 이름 없는 청소부 울림.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이름 없는 청소부 울림에서 진짜 그쵸. 울컥했습니다. 네. 이 책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네. 에피소드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시간은 흘러 오늘 또 우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어땠나요? 짧게 소감? 아, 저의 소감요? 네네. 무언가 남긴 것 같네요. 네. 저도 무언가 좀 남겨진 것 같네요. 네. 자, 네. 그러면 다음에도 또 네. 책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러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책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